네, 안녕하십니까. 이번 시간에는 저번에 했던 잠재와도 혹은 위치 소용돌이를 이어서 하겠습니다. 이번 시간 할 것은 바로 작년에 이미 올렸던 등 온이면을 한 번 더 다루고, 그 다음에 대를 건기면 접힘, 그리고 등 온이면에서의 PB를 봄으로써 날씨 예보에 어떻게 쓸 수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개봉 박두. 그러면 가장 먼저 저번에 했던 강의를 복습해 보겠습니다. 자, 일단 에르텔 위치 소용돌이라는 것은 다음과 같은 공식을 갖고 있는데요. 마이너스 g에다가 절대 소용돌이도 곱하기 연직 안정도입니다. 자, 일단 이 값이 커지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특징이 있는데요. 일단 고위도로 갈수록 f가 지각하기 때문에 이 값이 커지고, 그 다음에 위로 올라가게 되면 성층권이 있는데요. 이 성층권에서는 안정도가 매우 크기 때문에 성층권에서도 PB가 굉장히 크게 나타납니다. 그 다음에 대기의 밀도가 감소하는 상층에서도 에르텔 PB 값이 커지고요. 그 다음에 만약에 중층이라든지 하층에 강한 저기압이 있으면은 이 강한 저기압에서부터 발현된 엄청나게 큰 값의 저기압성 소용돌이도 때문에 이 역시도 에르텔 PB 값을 크게 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은 바로 하층에 있는 비단열 가열, 즉 태풍이라든지 혹은 강한 비구름에 의해서 생긴 잠을 방출 때문에 일어난 비단열 가열 때문에도 PB 값이 클 수가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은 고위도 상층에서 온이면을 따라 공기가 이동하면은 차갑고 안정한 공기가 등 온이면을 따라 쭉 내려오게 되면은 해당 지역에서는 PB 값이 증가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자, 그럼 이번에는 PB에 대한 특징을 하나하나 알아보겠습니다. 일단 첫 번째 특징은 바로 보존성인데요. 지금 보시면은 이것은 같은 면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 보면은 상층에 있는 아주 차갑고 안정한 공기가 같은 면을 따라 따뜻하고 불안정한 영역으로 들어왔다고 보겠습니다. 그렇게 되면은 지금 보면은 이 공식이 상수이기 때문에 만약에 여기에 있는 안정도가 감소하게 되면은 반대로 절대 소용돌이도가 증가해야 됩니다. 이에 따라 만약에 어떤 공기가 안정했던 곳에서 불안정한 영역으로 들어오게 되면은 이 공기는 양의 상대 소용돌이를 얻으면서 와도가 강화되게 됩니다. 쉽게 말해서 델타 P분의 델타 세타가 감소하게 되면은 이게 바로 정적 불안정도인데요. 그 말은 스트레칭이 일어나면서 소용돌이도 증가, 반대로 공기가 올라가게 되면은 델타 P분의 델타 세타가 증가하면서 정적으로 안정해지기 때문에 소용돌이도가 감소하면서 이것은 곧 압축을 의미합니다. 그럼 정리하면은 상층권에 있는 차갑고 안정한 공기가 대륙권으로 난입하게 되면은 대륙권에 높은 PB 아노말리가 발생할 수가 있다. 그러면은 양의 PB 아노말리 전면에서는, 즉 이 전면에서는 저격성 순환이 강화되면서 우리는 이걸 통해서 북반구 상층 저기압의 추적을 할 수가 있게 됩니다. 따라서 이게 바로 PB에 대한 첫 번째 특징이고요. 두 번째 특징은 바로 역연산성입니다. 자, 그 말은 무엇이냐? 대기가 균형을 이룬다는 가정하에서 위치 수용도로부터 지위 고도, 바람장, 온도장을 알 수가 있는데요. 쉽게 말하면은 우리는 PB를 통해서 종관적인 흐름을 파악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게 지금 그림인데, 만약에 우리가 어떠한 지점에 대한 PB를 알게 된다면은 이것을 거꾸로 계산해 가지고 여기서부터 지비고도와 바람장 그리고 온이장을 알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찌 보면은 우리가 PB를 분석하게 되면은 종관적인 흐름을 거의 다 알 수 있는 매우 중요한 변수입니다. 자, 그 이유는 바로 우리가 준지균 위치성들의 방정식을 유도했을 때 이 방정식은 작년에 배웠던 준지균 고도 경량 방정식에서부터 유도했기 때문에 이걸 통해서 지위고도랑 온도장, 바람장을 모두 알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자, 지금 이게 바로 양의 PB 아노말리가 있을 때의 그림인데요. 지금 보면은 이게 지금 온이선인데 어떠한 기층 중간에 양의 PB 아노말리가 있게 되면은 이 아노말리가 있는 곳을 주위로 이렇게 온이선이 서로 밀집하게 됩니다. 그 말은 여기서는 정적 안정도가 증가하지만 그 하층에서는 정적 안정도가 감소를 한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즉 어느 이미 고도의 양의 PB 아노말리가 존재하면은 그 곳에서는 온이장하고 바람장이 변형이 되고요.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변형된 걸 통해서 저기압이라든지 혹은 여러 가지 앞으로 다가올 날씨 변수를 또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PB의 영향은 그냥 단지 이 곳만 영향을 주는 게 아니라 지금 균형을 이루는 곳에서는 주변의 지비고도하고 바람에 대한 영향을 주기 때문에 다음과 같이 여기서만 영향을 주는 게 아니라 하층과 상층 그리고 이 전면까지도 영향을 주게 되어서 차차 온이장, 바람장이 변형하게 됩니다. 지금 보면은 이것도 마찬가지 양의 PB 아노말리인데요. 양의 PB 아노말리 전면에서는
지금 보면 이 화면 속으로 들어가는 바람, 그리고 그 서쪽에서는 화면 밖으로 나오는 바람 해가지고 지금 이렇게 바람이 불고 있는 저기압성 순환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즉 준주변 역학을 만족시키기 위해서 미치 수용들에도 아노말리는 주변의 온위장이랑 바람장 그리고 지위 고도를 변화시킨다는 점을 반드시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조금 더 쉽게 그림으로 표현해 보았습니다. 만약에 어떠한 고도에서 양의 PB 아노말리가 있기 때문에는 지금 첫 번째로는 양의 PB 아노말리가 있는 곳에서는 아까 봤던 것처럼 여기서는 화면 밖으로 여기서 화면 속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일단 여기서부터 저기압성 순환이 유도가 되는데 문제는 PB 보존을 위해서 이 아래쪽에서도 저기압성 순환이 유도가 됩니다. 그래서 첫 번째 이 곳에서도 저기압성 순환이 있다가 바로 하층에서도 순환이 발생하고 그 다음에는 양의 되먹임 효과로 하층의 전면에서도 저기압성 순환이 발생하는데 이 하층에서 일어나고 있는 이 저기압성 순환이 또 상층에서도 영향을 주면서 마찬가지로 이 4번 영역이라고 하는 이곳에서도 저기압성 순환이 발생합니다. 즉 만약에 어떤 고도에서 아노말리가 발생하게 되면은 이 곳뿐만 아니라 하층과 전면 그리고 이 전면이 다시 상층까지 영향을 주는 양의 피드백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아까 제가 앞에서 PB라고 하는 것은 곧 보존되다 했는데요. 어떠한 경우에서는 보존되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 바로 어떠한 곳에서 비단열 가열이 있을 때인데요. 이 비단열 가열은 어찌 보면 그냥 잠열 방출에 의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만약에 최대 가열 구역, 즉 이게 지금 가열이 최대가 일어나는 곳인데요. 최대 가열 구역 하부에서는 양의 PB 아노말리가 발생하고 이 상층에서는 음의 PB 아노말리가 발생해서 여기서는 지금 이렇게 수렴이 일어나고 바로 위쪽에서는 발산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럼 이 하층에서는 정적 안정도가 일단 보시면은 온이선이 이렇게 아래쪽으로 쏘여서 모이기 때문에 정적 안정도가 증가를 하고 그 다음에 기압이 하강하면서 수렴이 일어나고 이 수렴으로 인해서 절대 소용도류가 증가하면서 이 부분에서는 저기압 순환이 또 강화될 수가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어떤 고도 혹은 지상의 저기압이 있고 이 지상 저기압 전면에서부터 아주 온난하고 습연한 공기가 들어와가지고 이 부분에서 비구름이 만들어졌습니다. 즉 잠열 방출에 인해서 구름대가 만들어졌고 이 잠열 방출로 인해서 비단열 가열이 일어나면서 이게 곧 양의 PB 아노말리를 만들어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럼 이제부터는 대륙 번개면 접힘을 알아보기 전에 작년에 배웠던 Z2차 순환하고 준주기의 오메가 방정식을 상기시켜 보겠습니다. 지금 이거는 작년에 배웠던 준주기 오메가 방정식 두 번째 항인 지금풍에 의한 절대 지금와도 이류의 연식 차분입니다. 자, 지금 보시면은 여기가 바로 Z기로 핵 혹은 Z코어라고 하는 것이고요. 즉 바람이 매우 강하게 부는 곳입니다. 여기는 지금 바람이 여기보다는 약한 것이고 여기도 바람이 약한 것입니다. 그 말은 무엇이냐? 지금 해당 구역에서는 점점 바람이 점점 세지는 곳이 오고 있고 또한 양의 상대 소용돌이도가 점점 이루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해당 구역에서는 양의 소용돌이도가 증가하면서 여기서는 CBA라고 하는 상승구역, 반대로 여기서는 음의 상대 소용돌이도가 접근하면서 NBA라고 하는 하강구역이 있고 여기서는 음의 상대 소용돌이도가 지나갔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CBA 구역인 상승기류, 그 다음에 여기 Z 입구 북쪽에서는 양의 상대 소용도로가 지났기 때문에 NBA라고 하는 하강구역입니다. 이때 비지균풍은 CBA에서 상승해가지고 NBA로 하강합니다. 그래서 Z 입구에서는 남쪽에서부터 상승기류가 있고 Z 입구 북쪽에서는 하강기류가 있고 반대로 Z 출구에서는 Z 출구 북쪽에 상승기류가 있고 Z 출구 남쪽에 하강기류가 있습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Z기류는 지균 균형을 맞추기 위해서 다음과 같이 비지균풍이 불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럼 아까 앞에서 봤던 개념을 가지고 대륙 번개면 접힘 발생 메커니즘을 보겠습니다. 상체 Z 입구 출구에서 아까 본 것처럼 여기서는 하강 운동이 있는데요. 이 하강 운동으로 인해서 Z 입구 북쪽에서 발생한 수렴으로 인한 하강 운동으로 대륙 번개면이 이렇게 하강해가지고 대륙 번개면이 원뿔 모양으로 고도가 낮아지는 것입니다. 즉 지금 여기가 바로 성층권이고요. 이것은 1.5 pp라고 하는 대륙 번개면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Z기류가 이렇게 있는데 Z 입구 북쪽에서는 아까 봤던 것처럼 하강기류가 있기 때문에 다음과 같이 상층권에 있는 아주 사강 고기가 순간적으로 대륙권 쪽으로 난입하게 됩니다. 그래서 온난한 기단을 향해서 이렇게 원뿔 모양으로 튀어나오게 되는 게 바로 대륙 번개면의
원리 혹은 모양이 되겠고요. 이렇게 되면은 상층권에 있는 차갑고 안정한 공기가 대륙권 중심까지 이입되면서 상하층 기온차가 발생함에 따라 상하층 간의 불안 정도가 심해지고, 그 다음에 이렇게 불안 정도가 심해지면은 절대 소용돌이도가 증가를 하면서 대기 중층에서 소용돌이도가 증가함에 따라 기압골 발달 혹은 이 강해진 기압골로 인해서 지상 저기압까지 발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대륙 번개면 접힘을 통해서 지상에 있는 저기압이 발달하거나 혹은 중층에 있는 기압골이 발달할 수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럼 아까 말한 것처럼 대륙 번개면 접힘에 따른 날씨 영향을 보겠습니다. 지금 이게 제트그룹이고요. 이 제트 입구 북쪽에서부터 이렇게 찬 공기가 침방해가지고 다음과 같이 원뿔 모양으로 대륙 번개면 접힘이 일어났다고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여기서는 지금 찬 공기 침강인데 반대로 이곳에서는 온난 수송대가 확 유입되면서 해당 구역에서 전선대가 만들어지고, 그 다음에 대륙 번개면 접힘이 일어난, 즉 양의 PB 아노말리가 있는 이 전면에서는 엄청나게 심한 청천 난류 혹은 그냥 난류가 위치하게 되어서 해당 구역에서는 항공기 안전에서도 굉장히 위험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튀어나온 곳 서쪽에서는 화면 밖으로 나가는 바람, 그리고 여기서는 화면 속으로 들어가는 바람이 불면서 다음과 같이 저기압성 순환이 강화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아까 말한 것처럼 대륙 번개면 접힘을 통해서 저기압이 발달할 수 있구나 없구나를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이번에는 등 온이면 분석을 하기 전에 동서 평균 낸 연직 온이면을 보겠습니다. 온이라고 하는 것은 고도가 증가함에 따라 이렇게 증가하는 것을 알 수가 있고요. 겨울철에는 280에서 285 켈빈 영역을 분석하고, 봄철에는 295에서 300 켈빈, 다음에 가을철에는 300에서 305 켈빈, 여름철에는 310에서 315 켈빈을 분석합니다. 이걸 통해서 우리는 대륙권 하층에 대한 연직 운동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 일단 만약에 우리가 어떠한 고도에 대한 온이면을 자르게 되면은 일단 보면은 온이면은 같은 고도에 있는 게 아니라 고도에 따라서 다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온이면을 따라 부는 바람을 통해서 어떤 곳에서는 상승 기류가 있고 어떤 곳에서는 하강 기류가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는 없지만 등 온이면 상에서의 PB를 분석함으로써 대륙 번개면 접힘이 있는지 없는지도 판별할 수가 있습니다. 자, 만약에 바람이 기압이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간다. 즉 그 말은 높은 곳은 하층이고 낮은 곳은 상층이므로 이렇게 올라간다는 것은 상승 기류를 의미하고, 반대로 기압이 낮은 곳에서 높은 곳으로 간다는 것은 하강 기류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만약에 온이 증가에 따라 PB 값이 증가한다면은 이는 곧 아까 본 것처럼 대륙 번개면, 즉 높은 PB 값이 이렇게 들어가면서 대륙 번개면 접힘을 의미하고요. 만약에 어떤 특정 고도에서만 높은 PB가 나타난다. 이것은 대륙 번개면 접힘이 아니라 해당 중층 혹은 해당 층에서 저기압성 소용돌이도가 강화됐거나 혹은 비나들 가열 때문에 생긴 거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 이게 바로 등 온이면 예시인데요. 지금 보면은 일로 갈수록 PB가 낮고 일로 갈수록 PB가 큽니다. 지금 보면은 여기는 지금 300켈빈이고 여기는 지금 310켈빈으로 지금 일로 갈수록 지금 고도가 증가했다고 볼 수가 있는데요. 해당 구역에서는 지금 고도가 증가함에 따라 PB 값이 커지면서 이 부분에서는 지금 대륙 번개면 접힘이라기보다는 이 고도부터는 이제 상층권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지금 이게 바로 지금 해당 온이면에 대한 기압인데요. 300에서는 지금 최소 기압이 750에서 800이지만 310에서는 지금 최소 기압이 600에서 500 사이라고 볼 수가 있어서 온이가 증가하면은 해당 기압도 점점 감소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럼 지금부터는 실제로 등 온이면 분석을 통해서 과거 날씨 사례를 분석해 보겠습니다. 작년 5월 18일, 즉 2020년 5월 18일 서울에 짧은 시간에 굉장히 많은 양의 비가 내렸습니다. 당시 보면은 이거는 지금 300, 305, 310켈빈인데요. 여기는 지금 기압이 낮은 것이고 여기는 지금 기압이 높은 곳입니다. 즉 지금 보면은 바람 벡터가 이렇게 부고 있다는 것은 여기서는 하강 기류가 있다는 것이고, 반대로 지금 기압이 높은 곳에 낮은 곳으로 부기 때문에 해당 층에서는 지금 상승 기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 말은 무엇이냐? 지금 서해에서는 하강 기류가 이렇게 들어오고 있지만 바로 경기만 혹은 서해안 부근에서 상승 기류가 위치하면서
아, 전선면이 있구나라는 것을 알 수가 있고, 여기 보이는 지금 높은 PB 값은 여기는 지금 PB가 높지만 여기는 지금 없기 때문에 이거는 지금 해당 층에만 있는 뭐 비단열 가열 혹은 뭐 잠열에 의한 것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제 고도를 높이게 되면은 해당 곳에서는 지금 PB가 증가했는데요. 즉 여기가 지금 원래 전리저기압이 있던 곳인데 전리저기압의 전면에서는 차가운 공기가 미차하기 때문에 해당 곳에서도 지금 대륙 건기면 접힘이 일어났다는 것을 알 수가 있고, 그러면은 대륙 건기면 접힘이 일어나는 곳은 지금 보면은 양의 PB 아노말리가 있기 때문에 양의 PB 아노말리 전면에 위치하고 있는 이 서해안 부근에서 적외선 순환이 강화되면서 비구름대가 발달했다는 것을 유추할 수가 있습니다. 뭐 이것도 마찬가지로 이 양의 PB 아노말리 전면에서도 이제 적외선 순환이 위치하면서 구름대가 높이 발달할 수 있는 조건이 충족되었습니다. 이거는 지금 남북 그리고 서쪽과 동서의 단면을 잘라서 그린 PB 분포하고 바람장입니다. 지금 보면은 1.5 PB가 바로 역학적 대륙 건계면인데요. 해당 곳에서는 지금 원뿔 모양으로 대륙 건계면 접힘이 일어났다는 것을 알 수가 있고요. 지금 보면은 이쪽을 향해서 원뿔 모양이 있기 때문에 여기는 지금 온난한 기단이고 여기는 지금 한랭한 기단인 것을 알 수가 있고, 마찬가지로 여기서도 지금 여기가 온난한 곳, 여기가 한랭한 곳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지금 보면은 우리나라가 지금 여기서는 찬 공기가 확 들어오고 있지만 우리나라는 지금 온난한 수송대가 위치하고 있어서 이렇게 다음과 같이 우리나라는 지금 전선면에 위치했다는 것을 알 수가 있고요. 지금 이거를 보면은 이거는 지금 화면 밖으로, 이건 지금 화면 속으로 들어가는 바람인데 다음과 같이 저기압선 순환이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서 우리나라가 지금 여기 있는데 양의 PB 아노말리 전면 그 하층에서부터 저기압선 순환이 유도되면서 다음과 같은 이 부분에서 강한 비구름대가 발생했다는 것을 알 수가 있고, 여기가 지금 상승 기류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부터 강한 비구름대가 만들어져서 우리나라 지역에 영향을 줬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다음 사례는 바로 작년 7월 10일에 내렸던 부산 지역의 폭우 사례입니다. 지금 보면은 당시 비구름대가 이렇게 넓게 위치하고 있었는데요. 그때 종간 저기압이 다음과 같은 진로로 이렇게 지나갔습니다. 지금 보면은 이것은 310 켈빈, 이거는 320 켈빈인데요. 해당 구역에 위치하고 있는 이 높은 PB 값은 잠열 방출에 의한 비단열 가열, 그리고 아까 본 것처럼 종간 저기압이 이렇게 있기 때문에 저기압성 수용들도 강화로 인해서 만들어졌다고 볼 수가 있고, 즉 대륙 건기면 접히면 절대로 아니었습니다. 자, 311 보면은 해당 지금 고도에 엄청나게 강한 상승구가 있는데요. 즉 등압선을 가로지르는 남풍이 이렇게 불기 때문에 지금 부산 앞바다 그리고 거제도 앞바다에 강한 상승기류가 있어서 지금 비구름대가 발달했구나를 알 수가 있고, 마찬가지로 320켈빈에서도 여기서도 상승기류가 있기 때문에 이때 상승기류가 높은 고도까지 있어서 비구름대가 높게 발달해서 많은 비가 왔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2018년 11월 24일 극저기압 사례를 보겠습니다. 지금 보면은 당시 극저기압이 이렇게 지나갔었는데요. 여기 보이는 지금 높은 PB 값은 여기서는 지금 없기 때문에 이것은 그냥 잠열에 의한 비단열 가열로 보이고, 이쪽 부분에서는 지금 PB 값이 증가하기 때문에 북한 지역에서는 대륙 공기면 접힘이 일어났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게다가 지금 보면은 풍향이 등압선을 가로지르는 남풍이 불고 있어서 서해상과 경리만 지역에 강한 상승기로 위치하면서 그때 눈구름대가 강하게 발달함에 따라 많은 눈이 왔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게다가 지금 보면은 여기가 지금 양의 PB 아노말리 구역인데요. 양의 PB 아노말리 전면에 위치하고 있는 경기만하고 우리나라 부근에서는 저기압선 순환이 강화되면서 우리나라 부근에 눈구름대가 강하게 발달하여 지나갔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남북 그리고 서쪽과 동쪽의 단면을 잘라서 그린 PB면입니다. 지금 보면 우리나라는 아니었지만 바로 북한 지역에 대륙 공기면 접힘이 일어났고, 마찬가지로 우리나라 서쪽 지역에 대륙 공기면 접힘이 이렇게 원뿔 모양으로 있었습니다. 딱 보면은 이 뿔 후면에서는 하강 기류 플러스 이 밖으로 나가는 그 다음에 전면에서는 상승 기류를 포함해서 화면 속으로 들어가는 바람이 불었기 때문에 이렇게 다음과 같이 순환이 유도되면서 우리나라 부근에 강한 눈구름대가 발달해서 지나갔다는 것이 이 날의 특징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에르텔 위치 소용두류도 특징 그리고 등 온이면하고 대륙 공기면 접힘에 대한 강의를 마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